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더불어내.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 우리가 시편을 지금 하면서 특별히 인류사 예 중에서 대한민국의 5.18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서 현재 국정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런 걸 할 때 지금 시편에 있는 내용이 한 주마다 너무 참 절실하게 와닿는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첫 절에 나오잖아요. 118편 1절에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이렇게 어떤 역사 교과서 때문에 우왕좌왕, 이건 정말 말이죠. OECD 국가, 지금 현재 우리가 OECD 12개 국가 중에서, 작년 한 해에 GDP가 세계의 12위인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어떤 GDP 생산 국가의 중에서 역사 문제 갖고 일하는 건요, 어디도 없어요. 역사 문제 가지고 이렇게 철합을 난다. 국가 간에서 이렇게 철합을 하면은요, GDP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 문제는 국민적 통합인데, 국민적 통합이 안 되면서 GDP가 이렇게 1조 달러를 넘을 정도 된다요.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때가 되었다. 분열의 조짐이 보인다. 이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분열의 조짐. 왜 이런 분열의 조짐이 보이느냐? 왜 이 역사 문제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느냐?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까지 1조 달러를 넘을 정도로 될 때까지 이런 힘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리지 않았다. 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려야 되는 이 분명한 내용이 교회에서부터 있는데, 교회가 성장되는 것을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랬다. 절대 없어요. 단연코 내가 목사지만 어느 교회가 어느 목사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가봐요. 전부 다 우리 목사님 그러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뭔가 뜻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라고 이렇게 큰 교회 있다. 아무도 그런 고백 안 해요. 아무도 가는 데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적어도 아주 적은 해수로 있긴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는 되는데, 교회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 선포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역사 문제 일으킨다고 교회가 화들짝하게 뭔가 이제서부터 교회 말 안 들었다는 둥, 실질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역사 문제로 이렇게 분란되어질 때가 언제냐? 교회의 발걸음이 끊어질 때, 그때부터 역사 문제가 삐끗한 거예요. 그전에부터 분명히 공산주의,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민주화라는 걸 가지고, 공산주의 개념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잠재적으로 밑바닥에 딱 깔아있는 사람요,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는 힘을 얻으려고 교회 출입한 사람들이요. 일제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계속 있었다니까. 왜냐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개인의 어떤 그 잠재적인 욕구 때문에 뭔가 힘을 얻을까 싶어서 붙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거 벨카에다 껍데기다 싶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발걸음 떠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떠나기 시작해서 지금 자란 애들이 청년들이 되어가서 교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에 또 직장을 들어가서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을 하니까 유토피아가 바로 보이거든. 자기 힘으로 할 것 같거든. 하나님이 힘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 안 하던 사람들이 직장이나 좀 나이가 들어서 뭔가 힘을 내서 하려고 하니까 앞에서 보니 전부 다 될 것 같으니까 그 인위적인 방법으로 있어서 지금부터 한 200년, 300년 전에 다 놈들이 다 하고 낡아 빠져서 안 된다 하고 전 세계 국민들이, 전 세계 사상가들이 이거는 안 되는 이론이야 하고 못을 박고 저 처박아난 걸 갖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된다 하고는 지금 끄잡고 있는 그게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요. 서울대 역사학과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머리 쓰는 사람들, 국내의 엘리트 계층에 있던 사람들, 자기들이 엘리트니까 백성들이 따라와야 되니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의 교회가 힘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적어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된다. 라는 것에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어쩌면 일제시대 때 사회를 이끌었던 하나의 교회 위치가 있는데 교회 성장을 하는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응용을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만나는 일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빼고 나면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는 이런 일을 말이죠. 연결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이 있다 봐야 돼, 교회가. 왜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서두에 열을 내냐 하면, 아까 오후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대한민국이 공산화 되려는가 이러면서 내한테 카톡 여러 보낸 중에 이제 아마 내 주소로 스마트폰에 전화번호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그걸 전체적으로 깔은 내용인데,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려는가 하면서 했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텔레비전에 패널에서 어딘가 TV 조선인가 어딘지 모르게 앉아서 사람들이 어떤 한 여학생 통진고교락하는 통진, 아마 저 김포에 통진 학교가 있거든. 제가 알아요. 그 학교 이름은 통진.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학생이 한 사람인지 안 그러면 여러 사람 중에 대표를 해서 라디오로 인터뷰를 받는데, 인터뷰가 나면서 하면은 어떤 행진하는 게 나오는데, 자기는 그 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디오상에. 우리는 우리 사회가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한 인생을 지금 몸을 던지겠다, 이런 식이에요. 이제 라디오에서 그 패널 그 내용을 보고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여학생들이 뭘 알아가지고 고등학생이 어떻게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을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머리에 그 여학생의 말에, 그러므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대다, 이런 거예요. 이게 내용을 모르는 사람 들으면요, 그럴듯하게 영어 쓰는 거 없고 뭔가 있어 보이고 지식인 체 하면서 국정화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아마 지식하는 사람이 다 따라가고 고등학생도 저라는 보니까 이게 가야 되는갑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지적사항이라. 저거가 뭐 한다고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을 이야기하고 그거하고 왜 또 국정화를 또 연결하느냐 이거지.
교과서 국정하는데 왜 그거 이야기하느냐. 연결해서 안 되는 나이대에 오히려 배워야 될 애들이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 국정화 교과서하고 금정 교과서하고 왜 이게 차이가 있는지를 자기들이 객관적으로 배워야 될 사람들이 한쪽의 편을 들고 이래 하는 거는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카톡에 보내는 사람이 아마 기독교인 같은지 모르겠는데 저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사업에 관계되고 뭐 다른 어떤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러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게 아닌가 이거예요. 한번 그걸 좀 설명을 한번 할까 싶어요. 요거 빛이 나쁘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어쩌고 5.18 민주화 운동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어떤 사회 현상, 이게 우리는 그냥 참 우연히 인류사에 예략해가지고 들어와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역사 왜곡 부분에 하나 타치한 게 5.18 민주화 운동인데 이 이야기를 하다가 국정화 연결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 교수들이 거기서 반란 일으킨 문제, 다른 사람은 반란이라 하지 않는데 내가 볼 땐 반란이다. 그래 행기고 또 오늘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하고 어떻게 국정하고 관계되고 어떻게 5.18 민주화운동이 관계되느냐, 이걸 관계를 시켜야 돼. 관계를. 지난 시간에 또 민중신학 이야기했는데 이게 전부 다 한 통이란 말이에요. 한 통으로 봐야 된다. 한 통으로.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제가 그 영문을 레볼루션은 내가 뭔지를 알겠는데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정확한 그 어원이 이걸 모르니까 일부러 한글로 쓰는 거예요. 대충 하면 글을 쓰는데 프롤레타리아 예를 들어서 프롤레타리아 말 나오는 대로 타리아 이 그대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레볼루션은 이건 혁명 관계니까 레볼루션 이 혁명이니까 레볼루션인지 레볼루션 혁명이란 뜻. 그러니까 이거는 프롤레타리아라는 뜻은 이거는 뭐냐면은 그 무산계급이요. 돈 없는 사람들 무산계급 혁명이라. 이게 언제 쓰는 용어래, 이게 지금 새삼스럽게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냐, 그러면요. 언제로 가냐면, 1753년? 1763년인가? 1765년인가? 1765년? 이게 언제냐면 바로 산업혁명 시대예요, 산업혁명 시대 때 나오는 말이 이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이라. 조금 지나죠. 레볼루션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조금 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프롤레타리아 하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 이게 이제 말이 이하고는 서로 반대죠. 요거는 자본가, 돈 있는 사람, 부르주아. 돈 없는 사람,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 이 우리 한글말도 아니. 이게 참 돌고 돌아가지고 프랑스어로 되었던지 어떤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가지고 나왔던 게 러시아로 넘어가지고 이 러시아에서 이 말이 확산되는 거죠.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고 난 뒤부터는 이게 말이 무상계급의 승리다 이래갖고는 나오는데, 여기서 무상계급이 되어지는 무상계급층에 들어가는 종류가 뭐냐면은 이게 노동자예요, 노동자. 소위 말하면 여기 산업혁명에서 돈은 없고 몸으로만 때우는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노동자라고 했다. 노동자.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는 노동밖에 없는, 인력 자체밖에는 인건비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이 무산이라 그래갖고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라 그래갖고 프롤레타리아 그랬거든. 그 노동자고, 그 다음엔 또 노동자보다는 돈은 없는데 토지만 있잖아요. 토지 중에서도 이렇게 지주가 아닌, 지주는 부르주아고
지주가 아닌 이 부쳐 먹는 노동자, 농민이죠. 이 농민이.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지주가 있어서 큰 땅을 갖고 있으면 이 지주가 이제 영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회 지배계층이니까 당연히 그런 식의 사회 구조가 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농민들,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 막 모이니까 또 산업 현장에 못 가고 농사 짓는 사람들, 농촌에서 농민들, 도시에서는 노동자, 이 두 계층이 딱 잡으니까 무상계급이라고 사회를 분명히 흔들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명 이론이 거서 싹이 터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발전되어진 것이 프롤레타리아 레보레이션은 혁명 이론이라. 이 혁명 이론이 누가 아니라 레닌이 이걸 만든 거예요. 레닌 앞에 이것을 바탕을 준 것은 엥겔스라는 사람이 엥겔스라는 사람의 바탕이 되어서 사회 변혁의 어떤 이론의 정반합, 서로가 반대되고 서로가 상충되는 어떤 두 계층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 합이 나온다. 또 합이 나오고 또 다른 또 상대 계층이 나오고 계속해서 발전되어가는 합이라. 이것이 공산이론으로 발전이 되는데 그 공산이론에서 레닌이 거기다 혁명이론을 집어넣고 마르크스가 혁명이론을 집어넣고 레닌이 실제로 그걸 나타낸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다. 이런 거는 나이가 지금 60이 되어가지만은 목사로서 활동을 하는 중에 공산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철저하게 상반되는 자리, 즉 공산이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자체를 부인해버리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교회를 무차별하게 공격했던 시대에 대한 영향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게 쭉 내려오는 전통에서 하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는 더 깊게 알 수밖에 없는 사상적인 면이란 말이에요. 사상적인 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도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에 신앙을 바르게 성장하려고 하는 어쩌면 뭐 참 어떤 올바른 성경 해석과 거기에 대한 올바른 어떤 지침서, 다른 사람을 선하게 살게 하는 데에 하나의 헌신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의 이론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 중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는,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인간에게 영광 돌리는 이 내용이 교회 안에도 여러 층으로 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는 그 교회 밖에 있는 내용이지만 교회 안에도 수없는 이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론들을 정리하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분해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이 교회 목사는 신학이란 이 구조를 오랫동안에 다뤄보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것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지.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많은데 교회 밖에 공산주의가 들어와고 언제 신경 써갖고 그거 추종하고 하고 할 여력이 없는 게예요. 그만큼 떨어지는 게라. 이거는 공산주의 이론은 하나님을 일단은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아까도 말했던 그 힘을 노동자, 농민 이 계급들의 힘을 빌어서 사회를 변화시켜서 뭔가 자기들이 꿈꾸는 어떤 낙원을 만들겠다 하고 지향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인 러시아를 시작했는데 잘 되는 것도만은 한 70년 지나니까 삐끗해갖고 스스로 손난 거 아니야. 그렇게 승리했다 하던 그 나라에 모든 나라가 공산주의가 좋은 줄 알고 추앙했다가 들어간 나라는 전부 다 마지막으로 쿠바까지, 얼마 전에 쿠바도 공산주의 포기하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이렇게 협약을 맺는 정도의 이런 지경인데, 아니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여학생이 피켓 들고 아니 프롤레타리아를 어떻게 할 거며
수백 년 돼 그 집이 낡았는데 그걸 갖고 레볼루션 이야기하고 영어로 막 이렇게 영어 원어로 된 가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막 애가 익혔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익힐 여학생이 고등학생이 익힐 정도로 누군가 귀에 얼마나 들려줬으면 이런 말을 생각도 없고 뭐 자기 의견을 뭐 가미한 것도 없이 막 발표하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 들으면은 듣는 사람은 한쪽에는 긴장하고 한쪽에는 야 그럴듯하네 애들이 저 정도 알고 하면 뭐 좀 세상을 뭐 잘 아는갑다 이렇게 호응되면서 국론이 결국은 반분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18 민주화 운동하고 민주화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근거를 했잖아요. 이 민주화란 말 자체가 화라는 말을 붙인 이것 자체가요 철저한 포장이란 말이에요. 민주면 민주고 공산이면 공산이라 해야지 왜 민주화란 말을 써가지고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은 왜 공산을 지향하느냐. 우리나라의 공산이라는 것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포장하기 위해서 민주에다 화자를 붙이는 건데 이걸 우린 국민들이 의식적으로 이거는 쓰면 안 되는 단어고 처음에 쓸 때야 뭐 그럴 때도 썼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 국민들이 의식을 하면은 이 민주화운동을 빼버리면 못 쓰게 만들어놨는지 이거 공산주의라고 여론상으로 딱 만들어버리면요 이것 자체에 대한 정체가 결국에는 지금 프롤레타리아라는 이런 말을 뭐저시 할 사람 해라는 거예요. 그럼 정체가 드러나잖아. 정체가. 그러면은 5.18 민주화 운동 대신에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5.18 민주화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들이 자각해서 다른 이름을 바꾸든지 그러한 어떤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민주하고 프롤레타리아하고 다를 게 없다. 그 다음에 그 민중운동, 민중신학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민중신학. 그럼 민중이 이 프롤레타리아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 이 민중이잖아요. 민중.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출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산계급의 계통이란 말이에요. 무산계급. 권력가에서 나오는데 가야 될 땅도 없고 그냥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내용을 비교하는 게 민중이란 말이에요. 민중. 그런데 이 민중이나 프롤레타리아나 말이 그럴때라서 그렇지 결국에는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이라는 말은 다르게 하면은 민중신학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역사 교과서. 교과서 지금 금인정 교과서. 이게 정자가 인정이 정거가 아니고 이 인정일 수도 모릅니다. 교과서. 아마 금인정 밑으로 가는 게 맞을 거야. 이 문제가 지금 여기서 금인정 교과서하고 민중신학이나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이나 5.18 민주화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내용이 서로 통한데 일률적으로 다 통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죠. 주장하는 바가 뭐냐니까 우리나라 국가 정체가 우리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비평을 할 때 우리의 정체성에서의 일제 소위 말하면 일제 앞잡이라 부르나 뭐라 그러죠 친일파 이렇게 부르잖아. 친일파를 용납한 국가다 이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분명히 해서 우리나라를 정체성을 즉 아까 말했던 지난번에 말했던 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민주라는 말 속에서는 반한국 한국은 아니다. 왜 한국을 거부하느냐? 한국은 친일파를 용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일파를 용납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나라하고
우리는 다르다. 친일파를 철저하게 응징하지 않는 국가에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항일 운동했던 수많은 발걸음들이 있는데 그들의 항일 발걸음에 친일파는 오히려 반대하고 그들 죽이고 하고 그 죽인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자리를 뻐젓이하고 있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행적에 대한 내용 만주 군관학교 장교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킬 적에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다 보필을 해가지고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결국은 독재가 됐는데, 여기 두 가지. 친일파와 더불어서 독재 정치의 잔존이 남아있는, 여전히 독재 정치의 잔존이라고 할 적에 그 흐름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은 무조건 독재 정치예요. 그런 흐름에서 전두환 씨, 노태우 씨가 전부 다 군부 출신이니까 군부 출신은 전부 독재다. 이런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형태에서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민주화 운동으로 반한국적인 자리를 가야 될 수밖에 없고 프롤레타리아 레보레이션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국가 대상, 이런 사상이 꽉 들어박히는 그 내용에는 힘 있는 자들이 국가를 일으킨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친일파, 독재정치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걸 생각해야 돼요. 요새요. 친일파를 하자. 우리 국가가 형성한 친일파를 하자. 독재정치를 했다. 하자. 현재 지금 우리가 독재정치 미치라 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가 독재정치 행구로 자기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독재정치 했으니까 딸도 독재정치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논리를 하면 그래 했다 하자.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친일파와 독재정치 말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6.25 사변에 대한 한국 전쟁에 대한 자리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우리 국가가 이렇게 분단되어지는 것에는 분명히 우리 국가를 침범했던 북쪽에서부터 내려왔던 소련의 힘을 빌어서 우리를 전체가 다 한 국가 만들려고 하는 통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려왔던 그 힘, 거기에 반격해가지고 수많은 우리 국군들이 죽었고 또 수많은 피난민들 때문에 지금도 못 만나는 이산가족들이 있는 분명한 우리 역사가 있는데 일제가 역사고 독재가 역사 같으면은 왜 6.25 한국전쟁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는요 철저하게 함구하느냐 말이에요. 함구.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상반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일어났던 누가 친일이고 누가 모르는 한 36년 동안 섞여서 지내오던 거기서는 정말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찾아갖고 이 사람도 친일이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조금 빚을 있고 조금 앞선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부르주아 계통이다 이래갖고는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도 일제 뭔가 했다. 또 조금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어 정치할 힘이 되면 좀 독재다. 좋다. 하자. 왜 한국전쟁에 대한 1950년 한국전쟁에서 그 주변에 났던 공산주의 사상원에서 대한민국 남쪽에 특별히 호남 지역에서 발생되었던 빨치산이요. 빨치산 이것도 말이죠. 이렇게 지금 요래 하면은 빨치산이라 그래. 빨치산도 이것도 꼭 우리 한글 말 같은데 왜 빨치산이냐? 이게 영어 발음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왜 빨치산인지 모르겠어. 이게 파트라는 개념이더라. 파트.
파트산 이래 된 거예요. 파티산 이래 된 거예요. 이것이 인터넷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빨치산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소련 근교에 소련하고 그 국경지대에 있었던 항일운동 단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항일운동을 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의 항일운동을 하던 부대예요. 거기에 속해 있던 한국 사람들이 남쪽에 이제는 아직 대한민국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1950년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일본들이 출사오니까 이제는 항일운동 할 게 없다 보니까 소련에서 넘어오는 공산주의 사상, 즉 중국이 이미 공산주의 사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 공산주의 활동을 한국의 남쪽에 특별히 북쪽에 소련 국경지대에 있던 빨치산 단체가 이제 북쪽은 이미 소련에서 완전히 점령이 된 상태로 분단이 돼 있으니까 38선 이북하고 딱 갈라서 있을 때 아직 6.25 사변 되기 전에 38선 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북쪽에 있던 이 빨치산 하던 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계파가 남쪽에 내려와서 호남 지역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국가의 공산화 만드는 데에 했던 행동대원들이 하나의 파트예요, 파트. 그게 빨치산이란 말이에요, 빨치산. 이 빨치산 활동,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6.25 사변이라던 그런 어떤 전체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왜 입을 다무냐 이거지. 일제시대 36년간에 걸쳐왔어서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물들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적용해서 나가다가 항일운동, 어떻게든 또 일본의 밑에서 또 일하는 이런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끌려가면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환경에 휩쓸려 간 거예요. 그런데 빨치산은 의도적인 내용을 가지고 공산주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남한이 파견이 됐던 하나의 무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무리들이 우리 역사 속에 사라졌는데, 사라졌으면은 이 사람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맞고 정당하다면은 빨치산 활동에 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들려내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이 정당하다 국민들에 알리는 거하고, 항일운동 또 친일파 행적하는 그 사람들, 국민들이 지금 현재 알 수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던 사람들 지금 들춰가지고 친일파니 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치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적을 더 높여가지고, 왜 남한에 지금 그런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역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자기들이 정당하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의 공적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될 건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느냐? 우리 국민들하고 정서가 안 맞는 내용이니까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 어떤 정체냐? 왜 빨치산의 그 형제들, 그럼 그들이 간첩이라고 몰려가지고 죽은 가족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호남 지역에 특별히 그 말은 안 하고 민주화란 말을 가지고 꼭 정부를 향해서 괜히 반정부적인 그런 자세만 취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하면 같은 민족인 줄 알고 같은 국가 안에서 좀 서로 다른 의견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내세우려고 하는 게 만약에 빨치산을 옹호하려고 하는 자세로 있는가 하면 이걸 정체로 드러내야 돼요. 정체로. 6.25 한국 전쟁에 대한 그 내용을 보다 더 친일파 행적을 그렇게 찾아서 낱낱이 이야기하듯이 6.25 사변에 대한 내용에 있는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야지. 빨치산 활동이 어떻고, 북한에 한국에서 행동했던 남노당이라든지 남한에 있는 노동당, 이 남노당이거든. 북쪽에서 공산주의 활동이 어떻게 했고, 이걸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드러냈으면 왜 국정교과서가 왜 나오려고 했겠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정교과서에 있어야 될 내용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에서 금인령 교과서에서 계속해서 빠뜨리고 누락시킨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거 안 빠뜨리고 공정하게 북쪽과 남한에 대한 어떤 공평된 시각을 하면요, 금인정을 하든 국정을 하든 국민들이 이것 갖고 시비 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혼란을 주면서 역사 교과서를 하니까, 그런 역사 교과서 가지고는 국가 정부가 안 되니까, 정부라는 정체성 자체가 안 나오니까 국정하러 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나서는데, 그런 내용을 갖고 애들이 프롤레타리아를 외치냐, 이런 애들이 외칠 정도의 현재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 사정이 얼마나 일반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도 훨씬 공산화 같은 이런 내용이 깊게 돼 있다. 그러니까 카톡을 내한테 보내면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자기가 멘트를 써놨더라고요. 이야기가 좀 결론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이런 내용이 왜 됐느냐 하고 이제 지금 결론 내야 되는데, 결론을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이 되어지는 일이 인간 개인이 존재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코로 숨을 쉬고 음식을 먹어야 살아가는 이 구조, 누구든지 먹고 누구든지 코로 숨 쉬고 잠을 자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그래 하는데, 누구든지 그래 한하게 그러면서 존재케 되어지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에 되어지는 이 모든 질서나 이런 과정에 다른 나라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국가가 됐다라는 것에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되어지는 방향이 된다면, 실제로요, 국정화는 무슨 걱정이 되고, 국정화가 되면 뭐 어떻고, 금인정이 되면 뭘 어떻겠어요?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모든 사람이 입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한다면요, 역사 교과서 아무리 누가 손을 대고 지 마음대로 해도요, 그런 건 하나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구나. 아,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구나.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국론이 통일된다는 게 바로 그런 데 통일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어난 열왕기서가 있고,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같은 하나의 통으로 본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전혀 다른 각도예요. 두 역사서가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은 금인정이나 국정화나 그 차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 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공통된 그 내용으로 흘러가니까 성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대한민국이 안다면은, 머릿속에 있는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뭐 프롤레타리아, 뭐 레볼루션을 이야기하든지, 뭐 부르주아 타도라들 하든지, 뭐 노동자 계급에 감추어져 있는, 지금 봐, 민주노총 대장 지금 막 조계종에 들어와서 도망가 있잖아요. 자기 몸을 피하려고. 했으면 자기가 한 행동에서 책임을 지고 당당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 자기 어떤 안변에 그거 뭘 어떻게 해서, 신변에 뭘 그 도움을 받으려고. 옛날에 정치한 사람들은 그 정당하게 정부에 대해서 말이요, 항의하다가 까먹어 가는 거지. 그래야 국민들 보고, 뭔가 분명한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됐는데, 실컷 앞에 나가서 데모했고, 수많은 사람들 다치게 해놓고, 자기는 산속에 싹 숨어버리고, 이게 공산이라는 공산. 다른 사람 다치게 만들어 자기는 싹 숨어버리고, 포장해버리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버리고, 공산이라는 말 낳지 않고,
조그만 애들 시켜갖고 프로레타리아 뭐 레볼루션의 말은 해갖고 뭔가 거창한 듯한데 실제로 알맹이 없는 이미 300년 전에 이미 다 지나간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안 되는 어떤 이론으로 분명히 낙인되었는데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공산주의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요 다른 측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또 다른 할 일이 있죠.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뭐 말할 입장이 못 되고 그러나 교회가 일단 이 부분에서 제일 천병에 있는 교회가 제대로 인식해야 돼요. 이게 지금 호남 지역에 있는 교회하고 연결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기독교 역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선뜻 지금 뭐 내키지 않아서 한 발짝 한 발짝 조심해서 갔는데 아무튼 뭐 좀 열을 좀 낸 건 죄송하고 바로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고 무슨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넘들이 하지 않을 때 먼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죠.